미 서부 스타트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 은행. 갑작스런 파산 소식에 고객들은 망연자실입니다. All our money is in the bank. I don't know how we're going to do our payroll. I don't know what we're going to do now.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은행 보유 채권의 가치가 급락한 상황에서 자금까지 마르자 손해를 감수하고 채권을 매각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 폭락과 예금 인출 사태가 겹치며 위기설 이틀 만에 무너진 겁니다. 총 자산 2,090억 달러, 우리 돈 276조 원 규모로 미국 내 16번째 큰 은행이자 파산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입니다. 돌발 악재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파산 조치 전 장을 마친 아시아 증시도 전날 미국 4대 은행의 시가총액이 520억 달러 증발했다는 소식에 출렁였습니다. 미 금융당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I'm monitoring very carefully, and when banks experience financial losses, it is and should be a matter of concern. 스타트업에 특화된 은행이어서 여파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많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역시 출발점은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불안감입니다. 미 금융당국이 투자자와 고객 불안감을 잡지 못해 대형은행으로 불똥이 튈 경우 주가 폭락과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노입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앞에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벤처기업은 물론 암호화폐 발행회사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포도 농장들도 대출은 물론 예금한 현금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Well, the reality is we can't operate our business without accessing some capital. So our options are basically to go find debt. 바이든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은행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파산에도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미국의 예금 보장 한도는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3천만 원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의 90%는 이 한도를 초과한 상황. 당장 내일부터 예금 보호 한도 초과 금액의 30에서 50%까지 조기에 지급하고 파산이 확산할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5,000개 가까이 있는 미국에서 규모가 16번째인 대규모 은행의 예금조차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작은 이런 소형 은행은 어떻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예금주들 사이에 퍼지면서 당장 월요일부터 인출 러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캐나다 등엔 실리콘밸리 은행의 회사 자금 대부분을 예치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 보니 당장 13일 월요일부터 강제 청산에 들어가는 기업이 줄줄이 나올 거란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 올랐습니다. 1월 6.4%보다 줄었고 재작년 9월 이후 최소치입니다. 그러나 연준이 물가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삼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주거 비용 급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경제를 뒤흔들었던 은행 파산 사태는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설이 불거지며 폭락했던 미국 중소은행들의 주가는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예금 전액 보증 같은 미국 정부의 대응이 효과를 본 셈입니다. The rally that we're seeing today is pretty much led by a recovery in the regional banks that were kind of oversold as a result of the headline risk of Silicon Valley Bank. 관심은 다음 주 발표되는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당초 0.5% 인상이 유력했지만 은행 파산 사태 이후 시장 전망치는 0.25%로 낮아졌고 동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은행 파산 사태라는 발등에 불부터 꺼야 한다는 겁니다. My sense is that the Fed's going to pause. They should just pause, take a look around, see what's going on, and they can raise rates in May if they need to. 무디스는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춰 평가하면서 미국 은행들이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여수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실리콘밸리 은행 그룹 주식에 2,3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7,300만 달러를 위탁 투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환율로 1218억 원 규모입니다. 채권에 위탁 투자한 171억 원을 더하면 1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80조 원이라는 최악의 기금 운용 손실에 이어 추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은 현재 거래 정지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데 예금의 경우 미국 정부가 전액 보장하지만 투자 목적인 주식이나 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제3자가 인수하거나 미국 정부의 추가 대책에 따라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해당 정부에서의 대책들을 좀 봐서 거래 재개가 되면은 매도나 보유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KIC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산은행들 주식을 11만 주 200억 원가량 보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물린 투자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KIC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파산한 시그니처 은행 주식도 9만 주 넘게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이 은행에 일부 투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산한 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인수 기업이 나타나더라도 추후 유상증자 등으로 주주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일단은 손실 최소화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가 어제 스위스 증시에서 장중 30%까지 폭락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에선 지난해 말부터 위기설이 돌면서 고객 자금이 꾸준히 유출됐습니다. 여기에 2022년 연례보고서에 회계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 폭락 여파로 유럽 주요국 증시는 휘청였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61% 하락했고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의 아이벡스 35 지수도 4.37% 내렸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지수는 3.83% 내렸는데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국제 유가도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5.2% 떨어진 67.61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 1년 4개월여 만에 7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스위스 금융당국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의 물동이 크레디트 스위스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